이 중에 혹시 성남 사시다 오신 분 또는 성남 사는 분들 아는 분, 성남 얘기를 들은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오늘 마지막 유세라서 그 말씀 한번 드릴까 싶어요. 여러분도 시간 좀 있으시죠? 바쁜 분들은 가셔도 돼요. 제가 성남시장을 취임할 당시에 성남시장실이 저 건물 9층의 구석에 아방궁이라고 전용 엘리베이터 통해서 올라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이 그런데 숨어 있으면 저는 제가 불편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오면 1층 현관 옆에 2층에 아무나 막 올 수 있는 자리에 시장실을 제가 만들어서 열린 시장실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경찰서장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시장님 일로 옮기시면 큰일 납니다. 저 직위 해지됩니다. 잘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시장실이 점거를 당하면 당시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직위 해제당하기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층에 있으면 마구 점거를 막 들어올 거 아니냐. 지금 봐라, 저 시장 만나겠다고 맨날 누가 먼저 데모할 거냐고 뽑기 하고 있다. 뽑기 추첨하고 있다. 지금 실제 그랬거든요. 줄 서가지고 집회 신고하려고 경찰서에 줄 서가지고 심지 뽑기 하고 있어요. 2시부터 4시는 누구, 4시부터 6시까지 누구, 11시부터 1시까지 누구, 이거 하고 있어요. 너무 집회가 많으니까 못 살겠다고 그래요.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라. 근데 절대 점거 안 당한다.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점거를 안 당합니까? 아니 사람들이 오면 키 주고 그냥 계시라고 하면 점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절대 점거 안 당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당연히 제가 취임하고 나니까 막 그 1층에 막 때로 몰려올 거 아닙니까? 막 수시로. 제가 문을 열어놓고 아무나 와서 인증샷 하세요. 그래가지고 성남시장실 와서 인증샷 하고 가신 분 많죠? 이 중에 그 내 책상에 앉아가지고 다리 올리고 사진 찍은 학원 강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조폭이라고 어디 언론에서 마구 보도해서 이재명 조폭설의 증거 아닙니까? 그게 알고 보니까 학원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여하튼 그렇게 열어놓으니 막 쳐들어왔죠. 첫 번째 팀이 밀고 들어왔어요. 막 와가지고 자기들 집에 안 가겠대요.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6시에 퇴근하면서 키를 주고 문은 혹시 가시면 꼭 잠그고 가세요. 그리고 맡기고 제가 일체 관여하지 말고 다 퇴근해라. 공무원들도 뭐 훔쳐갈 것도 없는데 뭐 CCTV 다 있는데 뭐 상관이냐. 여기 두고 갔어요. 좀 미안하지만 손님을 밤 10시 되니까 집에 가셨더군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또 오라 그래서 그분들하고 몇 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그런 집단이 한두 개였겠어요. 맨날 데모했는데 제 경험으로 그때 보통 평균적으로 한 3시간, 길면 3시간, 보통 2시간 이렇게 얘기 듣고 토론하고 관계 공무원들 다 불러다가 이거 묻고 저거 묻고 이건 되냐 이거 안 되냐 막 다 검토 다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되는 게 있어요. 되는 건 되는 대로 처리해 드리고 안 되는 건 이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된대요. 우겨. 그러면 변호사 법률가들한테 물어가지고 진짜 되면 해드릴 테니까 다시 오세요. 뭐가 물어보고 결국은 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서 나중에 거의 대부분은 저한테 울면서 고맙다고 박수 치고 왔어요. 그래서 성남시가 한 몇 달 지나니까 조용해졌어요. 쳐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 쳐들어오냐? 그냥 메일로 써놨어요. 그랬어요. 100명이 꽹가리를 치면서 쳐들어오는 거나 한 명이 메일로 쓰는 거나 똑같이 취급한다.
그냥 말로 해도 되는 거 주목을 하면 오히려 불이익 주겠다.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제가 실제로 똑같이 취급해 줬어요. 메일로 들어오는 것도 다 제가 검토해가지고 관계 부서에 다 주고 다 검토해서 보고받았어요. 대개는 그 사람들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지. 이 정치한다는 인간들이 될 것처럼 얘기하는 바람에 조금만 밀면 될 것 같이 검토해 봅시다. 적극 검토할게요. 함께 노력합시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되는 줄 알고 속아서 몇 년 동안 머리띠 메고 회사 휴가 내고 몰려다녔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고. 미리 얘기를 해주지. 그래서 그 민원들은 다 사라지고, 그래서 시장 2층에 우리가 들어와서 인증샷 하세요. 앞내문 붙여놔도 아무 문제가 없이 제가 8년을 재임했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되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얘기했어요.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1시간은 1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100만 시민의 일을 대신한 공직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일은 100만 명의 이해관계를 가집니다. 가장이 하는 일은 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장이 하는 일은 그 회사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이 하는 일, 시장이 할 일을 대신하는 공무원이 하는 일은 100만 명 성남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니 당신들은 100만 배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귀찮아가지고 누군가의 민원을 내몰라라 하면 그게 10명에 관한 것이든 1명에 관한 것이든 10,000명에 관한 것이든 그 일 하나하나가 그 사람들한테는 목숨이 달리거나 인생이 달리거나 회사의 흥망이 달린 일이다. 당신들은 그냥 민원 소리 한 쪼가리에 불과하지만 그 사람들은 모든 게 달린 일이니 당신들의 위치를 귀히 여기고 책임을 져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볼 때마다 했어요. 볼 때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할 때 성남시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그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대땡이라고 그런 영화배우 출신의 시장님이 계셨는데 자기가 뭐 돈을 이렇게 많이 안전하게 빨리 주는 사람 순으로 승진을 시켰대요. 그러니 일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첫 간부회의를 해가지고 과장들하고 눈을 맞춰보니까 다 내 눈을 못 맞춰요. 사표 갖다 주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표 내기 전에 입건되면은 연금이 날아가거든요. 그거 퇴직하면 수사를 잘 안 하니까. 제가 공무원들한테 그래서 그랬습니다. 당신들은 앙샹 레짐의 피해자다. 구체제의 피해자다. 승진을 돈 안전하게 빨리 주는 손으로 해줬으니 다 그것만 신경 쓰지. 일해도 소용없고 일하면 감사만 받는데 뭘로 일하냐. 당신들 잘못이 아니다. 이번 내가 취임하는 전날까지 벌어진 일은 특별히 문제가 생기면 모르되 내가 특별히 일부러 문제 삼지는 않는다. 검찰에 가가지고 협조하고 다 얘기해라. 제가 당시에 변 땡땡 검사장이라고 사법연수원 동기가 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공무원들 불쌍한 사람들이다. 피해자다. 그러니까 돈 받은 사람만 처벌하고 돈 준 사람은 처벌하지 말자. 그래서 공무원들 중에 돈 준 사람은 그냥 놔두고 받은 사람만 알선수재로 해가지고 다 처벌하고 그냥 접었어요. 근데 그 공무원 중에 한 명이 신문에 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잘랐어요. 시민들이 볼 때 아니 무슨 뇌물을 주고 승진을 했다는데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당신들은 지금은 성남 시민들한테 아이고 니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당신의 아들 딸들이 몰라요. 성남 아버지 다니시는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임기를 끝나는 그때는 당신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니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래 물으면 성남시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신에 몸이 좀 피곤할 거다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100만 시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남 시민들이 얼마나 또
수준이 높습니까? 민원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서 제가 민원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민원, 원, 그러면 우리는 원할 원자라고 읽는데 당신들은 원망할 원자로 읽지? 민원, 그럼 무섭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공직자가 왜 존재하냐? 공직자는 시민들로부터 월급을 받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당신의 주인인데 당신들은 공복, 즉 공적인 모습인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민원을 귀찮은 거, 무서운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해줘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은 누구든 상관없다. 동네에서 민원을 많이 발견해 오면 승진시켜준다. 그리고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면 팀으로 넘기고 해결 못하면 과로 넘기고 동사무소에서 못하면 구청으로 넘기고 구청에서 못하면 시청으로 넘기고 시청에 과에서 못하면 국에서 못하면 부시장이 하는데 안 되면 최종적으로 안 되는 건 나한테 가져와라. 저한테 가져오겠어요? 다 해결이 가능하거나 안 되면 설득을 하거나 민원을 발견을 많이 해오면 실제로 제가 승진을 시켜줬어요. 통계를 냈어요. 땡땡 동장 몇 개 발견했어요. 1350개. 1등이네. 그러면 승진. 이렇게 해줬어요. 그것도 실력이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동장, 과장, 팀장들이 동네 다니면서 미장원 가가지고 원장님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우리 해드릴 거 없어요? 저 지나간 사람 붙잡고 어제 뭐 불편한 거 없어요? 길에 막 다니면서 혹시 뭐 문제 없나? 쓰레기 없나? 쓰레기 여기 있네. 쓰레기 발견. 심지어 민원을 쪼개가지고 A 블록, B 블록 똑같은 쓰레기인데 A 블록 발견하였음. B 블록 발견하였음. 그래서 다 인정. 그래서 민원이 엄청 쌓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1년에 한 번씩 동순실을 하는데 원래 동순실을 하면은 여기도 다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무슨 회장 이런 분들 한 4, 50명 모아가지고 우아하게 차 한잔 마시면서 신년 우리 잘 살아보세요. 이러면서 악수하고 헤어지고 그러죠. 그거 뭘로 하냐 내가 그랬어요. 오고 싶은 사람 다 오라 그래라. 제가 체육관 강당 큰 교실 이런 거 빌려가지고 현수막 동네 몇 월 며칠 몇 시에 시장 가니까 시장한테 말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다 오라고 써붙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면 보통 300에서 500명 많게는 막 700명 이렇게 와요. 뭐 바글바글해요. 보통 한 2-3시간 하는데 그거 어떻게 얘기를 다 듣겠어요. 얘기하고 싶은 사람 하는데 못한 분들은 다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고 하고 싶은 얘기를 쓰는데 멋있게 안 써도 된다. 그냥 키워드만 쓰든지 그냥 이름만 써놓고 하면 전화해서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물어서 줄 테니까 다 쓰라고 종이를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름 가짜로 써도 되고 전화번호만 써도 되고 그러니까 욕도 써도 된다. 다 나눠줬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제가 첫 해 동순실을 냈는데 그렇게 모인 민원 서류가 한 이만큼 됐어요. 이만한 채가 3권 되더라고요. 두 번째 해 확 줄죠. 세 번째 줄고 네 번째. 제가 퇴임하던 마지막 해에는 50몇 개 동을 돌아서 다 종이로 받았는데 요만해졌어요.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맨날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혹시 동네에 뭐 문제 되는 거 없나? 보도블록 깨졌네. 제가 보도블록 깨져도 보도블록 교체 예산을 안 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기만 파내가지고 보도블록 한 개 탁 꽂으면 돼요. 성남시에 가면 보도블록 색깔이 다른 게 가끔 있습니다. 낡은 보도블록 위에 새 보도블록을 꽂아서 그렇죠. 불편합니까? 이래서 성남시의 민원이 사라지는 바람에 사실은 성남 시민들이 이재명의 복지정책에서 뭐 엄청난 혜택을 받았겠습니까? 기껏해야 제가 새롭게 했다는 복지 예산들 해봐야 몇백억 안 돼요. 한 3-400억 될라나? 2-3조 예산 중에서. 교복, 성남시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생 10,000명,
출생 산후 조리비 한 10,000명 50만 원 해봐야 50억이죠. 청년 배당 100만 원씩 분기별로 25만 원씩 주는데 10,000명 100억. 여러분, 성남시의 가로등 이런 가로등 유지 보수 예산만 300 몇십억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 가로등 담당하는 과장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가로등 보수 예산은 경직성 경비라 깎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제가 조금 이상해가지고 25%인가를 일률적으로 싹싹 까버렸어요. 그냥 견뎌봐라. 견뎌보고 도저히 부족하면 가을에 추경 편성해 줄 테니까 그때 신청하세요. 대신에 잘 관리를 해봐 주세요. 25%를 370억에 20몇 퍼센트를 깎았으니까 한 7, 80억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성남시 가로등들이 이재명 시장이 무서워가지고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25% 깎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다음부터는 계속 깎인 그 예산에 물가 상승률 정도를 더해서 계속 지금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공직자가 하는 일은 하자면 끝이 없어요. 안 하자면 술이나 먹고 띵까띵까 하면서 해외 출장 여행이나 다니면서 놀아도 표시가 잘 안 나요.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할 게 거의 없는 게 공직인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쌓여요 이렇게. 제가 이것도 방침을 정해줬어요. 제가 중앙 공무원들 지휘할 기회가 생기면 그렇게 할 건데 이제 중앙 공무원들도 각오를 해야 돼요. 산더미처럼 일이 쌓이는데 쉽고 간단한 일부터 신속하게 해치운다. 엄청난 중요하고 고민스럽고 막 연구해야 되고 머리 빠지는 그런 일은 왼쪽에 놔두고 쉽고 간단한 일부터 신속하게 해치운. 제 책상을 본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서영기 의원 제 방에 와봤어요? 그럼요. 대표실, 제 방, 도지사실, 시장실에 가면은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깔끔합니다. 중요한 일은 맡겨놓으면 되죠. 내 책상에 일이 머무르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실적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겁니다. 공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는 작은 일을 많이 하면 성과가 쌓여요. 크고 거대한 일을 한 방에 화끈하게 해치우는 일, 그런 거 잘 없어요. 그런 좋은 일 있으면 누가 했겠지. 놔뒀겠어요? 나 같은 사람 하라고? 일은 그런 거죠. 작은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콩알 한 개 한 개 줍듯이 주워 모아서 열심히 주워 모으면 한가마 되는 거예요. 티끌을 모아서 태산을 만드는 거죠. 100만 명이 10명에게 혜택되는 일을 한다면 1000만 개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직이죠. 박수 좀 크게 쳐주세요. 여러분, 성남시 공무원들이 저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 임기가 끝나는 날 제가 공무원들한테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물론 퇴임하는 시장이니까 말 잘해줬겠지만 그때 그들이 스스로 기억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동네 가면 시민들한테 칭찬받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 자랑하고 다닙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성남시 공무원이라고 떳떳하게 얘기한대요. 지방 공무원들이 또 성남시 공무원 보고 박수 쳐주더라고요. 실제로 있던 일인데 여긴 눈 잘 안 오죠? 눈이 오면 그날은 시장 군수 죽는 날입니다.
눈을 공무원들이 사실은 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눈이 오면 공무원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눈을 치러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그 사실을 잘 몰라요. 그리고 눈이 참 이게 희한한 게 왼쪽에서 눈을 쫙 쳐가지고 가면 저쪽 끝에 가면 왼쪽이 또 쌓여 있어요.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보면 저것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야 맨날 논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가 공적 서비스를 하면 시민들한테 알려야 한다. 그래서 제가 성남시 공무원들한테 등짝에다가 성남시 공무원 봉사단 땀 하나 써붙여가지고 다 입혔어요. 다 입혀가지고 눈 내리는 날 새벽 5시부터 6시부터 눈을 치러 나가거든요. 그 눈 치러 나가가지고 그냥 치지 말고 열심히 치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트위터에 올려라. 그러면 이재명 시장이 또 아침에 나가지고 어유 우리 땡땡 주무관 3살짜리 아기는 어떡하고 나오셨나요? 미안하네. 그러나 우리가 시민에 대한 봉사자 아닙니까? 이렇게 쓰고 막 또 트위터를 해놓으면 동네 소문이 다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눈을 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 오면 시민들이 공무원들한테 미안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커피 타서 주고 가요. 저녁 때 퇴근하는 길에 동사무소에서 자기 그 컵 찾아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또 신이 나가지고 우리는 보통 큰 도로만 대로만 치는데 이면 도로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칭찬을 막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인도를 치고 있더라고요. 인도에 눈을 막 치는 거예요. 막 시민들이 칭찬을 하니까 신이 나가지고. 그 시민들 중에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 뽑아가지고 아침부터 하면 막 시민들이 칭찬해주고 좋잖아요. 보람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 공무원들 잘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성남시 훌륭한 공무원들 칭찬해주세요. 그리고 트위터하고 동네가 방네 자랑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인도에 얼음을 깨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눈을 딱 밟으면 그다가 얼잖아요. 그거 쓸다가 안 되면 그거를 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금지시켰습니다. 과유불급. 너무 많이 하면 너무 많은 걸 기대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까지만 하자. 그래서 제가 얼음 깨는 걸 제가 금지를 시켰어요. 못함. 하면 혼냄. 즐겁게 우리가 시정을 했습니다.